자,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기출문제 두 문항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모의 논술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고려대는 두 문항 80분 동안 그 다음에 각각 지문은 7개가 등장한다라는 게 특징점이고 지문의 길이는 그닥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인문학적인 두려움이나 양심과 관련된 또는 중용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시가 나왔고, 세 번째 지문은 자연과학적 주제, 화학적 주제가 나왔고, 네 번째 지문은 경제학적 주제가 나왔고, 다섯 번째 주제는 지문은 소설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문은 도표 그래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문은 소설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자료 다양한 영역, 경제, 인문, 자연, 그리고 시, 소설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지문이 출제되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답변을 하라라는 구조인데, 1번 문제부터 살펴보면 각각 1번, 2번 문항 50점씩이고 분량은 700자 내외를 써야 된다라는 특징점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 논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모의 논술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위에 글 1번에서 5번 가운데 3개를 선택하라라는 게 특징점이고, 그거를 근거로 이제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5개 지문을 활용하여, 근데 5개 지문 중에 3개만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 그러면은 그림 4개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유형상으로는 대안 제시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에 맞게 답변을 구성을 해보면은 당연히 첫 번째 항목은 자료 6에서 소위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각각을 이제 선택해서 선택 1, 선택 2, 선택 3 이거를 개별적으로 활용해도 되고 종합적으로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활용했다고 했을 때 이제 분량상으로는 200자, 200자, 200자 사회문제 정리하는데 100자 정도 해가지고 각각 지문에서 이야기한 대안이 여기서 이제 각각에 대한 논증이 들어가야 될 터인데, 이 논증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냐면은 각각 지문 또는 내가 선택한 지문에서 언급한 대안이 이렇게 자료 6에서 나온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게 중요한 문제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제 마찬가지 동일한 구조죠. 1에서 5 가운데 3개를 마찬가지로 또 3개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근데 일본 문항에서 선택한 3개를 반드시 반복해서 선택해도 상관없고 또 동일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중, 즉 옹호나 비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상으로 논증 평가형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글 7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즉 평가한다는 것이 바로 옹호나 비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답변 항목은 7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7번의 논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은 선택 1, 선택 2, 선택 3을 가지고 각각 옹호, 옹호했으면 옹호, 비판했으면은 B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량은 각각 200, 200,
200 정도씩 가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답변 구성 항목에서 뭐 선택 1과 선택 2를 합쳐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도 이제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옹호나 비판은 하나의 방향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옹호나 비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옹호면 옹호 또는 비판은 비판이면 비판을 하는 게 중요한 지점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은 각각의 비판에 대한 논증, 즉 근거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근거 제시를 하는데 200자, 200자 정도씩 활용하거라. 아니면은 뭐 요약은 이제 분량상으로 100자 정도씩, 100자 정도면 충분할 터이고, 두 가지 측면에서만 논증, 즉 선택 1과 선택 2를 합쳐서 뭐 옹호 또는 비판 평가를 하고 싶다면은 분량이 요게 300 또는 뭐 350자 또는 250자 구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문을 또는 각각 지문의 관점을 얼마나 7회, 즉 7화자의 주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옹호 비판 또는 그 선택한 관점을 논증하는데 적절히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또 살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80분 동안 7개 지시문을 활용해서 시가 나왔고 소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선의지 칸트 이야기 모양이네요. 인문학적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의 신문 기사가 나왔고 다섯 번째는 하나의 문화와 관련된 아니면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 형식은 동일하지요. 글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래 그림 6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서 해결 방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 형식은 동일하다. 그래서 대안 제시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답변 구조는 동일하다. 첫 번째 지문 6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 1, 선택 2, 선택 3을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한 관점이 자료 6의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분량은 뭐 100자, 그 다음에 200자 정도 구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선택한 관점을 문제에 적용해 가지고 해결 가능성을 제대로 논증하는가, 즉 논증력이 중요한 문제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항 2도 동일한 구조죠. 또 세 개를 선택해서 그것을 근거로 활용하라는 거죠. 옹호나 비판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7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논증평가형이고 마찬가지로 7의 주장을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선택 1을 가지고 선택 2를 가지고 선택 3을 가지고 각각 7의 화자의 주장에 대해서 옹호면 옹호 또는 비판이면 비판 각각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향만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옹호면 왜 옹호받아야 되는지, 비판이면 왜 비판받아야 되는지 논증하는 게 중요하고, 분량 배분도 중요하다. 100자, 200자 구조로 가면 어떻겠는가 라는 그런 분량 배분 측면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되는 저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그런 모의논술 구조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첫 번째 문제는 대안제시형이고 두 번째 문제는 논증평가형이다. 그래서 고대 유형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대학 2025학년도 기출문제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